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돈 잘 버는 며느리가 퇴직한다는 얘기에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참견을 하던 시부모님을 참교육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결혼 9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가 퇴직한다고 하니 시부모님이 난리셨어요. 부부가 결정할 일을 어른과 상의해서 처리할 일이라고 우기며 저에게 뭐라 하시던 시부모님의 길을 확실하게 꺾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시댁에서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시부모님은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앞으로도 내가 잘한 것은 생색도 내고 시부모님이 잘못하시는 것은 따박따박 말대꾸도 하며 살 생각입니다. 저희는 3년 연애 후 결혼했고 양가에 1억씩 도움받고 각자 모은 돈을 합쳐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운 좋게 취업이 잘 된 케이스예요. 나이는 남편이 저보다 많지만 남자는 군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같은 해에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같은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육아휴직 1년 빼고는 계속 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곧 있으면 아이가 입학을 합니다. 저는 아이가 입학을 하기 전에 퇴직을 하려는 생각이에요. 아이가 회사 그만두면 안 되냐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 회사 선배들을 보면 첫째 아이 입학하는 시기에 퇴직을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육아휴직 외에는 휴직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종일반이 가능해서 괜찮지만 입학 후에는 돌봄 교실을 신청한다 해도 퇴근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갈 정도는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남편과 얘기해서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기분 좋게 알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뜻을 받아들였어요.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은 주말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집안일을 좀 합니다. 평소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달라 말을 해야지나 마지못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육아는 전적으로 제가 다 했고 집안일은 제가 70%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이 집안일 별로 안 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만 남편에게 집안일 많이 하라고 잔소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제가 휴직하는 것에 대해 남편도 제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학교 가면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일러도 아이가 고학년이 될 때까지는 직장 다니지 않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 뒤에 일을 할지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 말에 아버님은 그런 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어른하고 의논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이 엄마들 아이 학교에 있는 동안 커피나 마시러 돌아다니고 선생들 동네 엄마들 흉이나 본다고 뭐라 하셨고요. 그냥 쉬지는 말고 아이 학교 있는 동안에 알바라도 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이 공부는 저보다 시어머니가 더 잘 가르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릴 때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릴 때는 좀 놀았으면 하거든요. 아직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를 앉혀놓고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가르치려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맞벌이 엄마들은 주말에 아이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주말마다 아이와 놀러 나갔거든요. 시어머니는 이런 저에게 나무라듯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아이 공부면에 있어서는 시어머니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대책도 없이 충동적으로 퇴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 연봉은 6천입니다. 남편은 5천이고요. 아이 돌봐주시는 시부모님께 넉넉하게 돈 들이며 살아왔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버는 돈으로만 생활하면 풍족하지는 않겠죠. 아이 좀 키워놓고 다시 일할 생각이었고요. 물론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다니게 되면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자치고는 연봉이 높은 편인데 그게 왜 그렇겠어요? 출근도 일찍 해야 하고 퇴근 시간은 또 늦습니다. 휴가 한 번 내기 쉽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도 육아는 혼자 다 했고 가사는 70%를 제가 해왔습니다.
이런 불공평에 대해서는 시부모님 이런 방구 없으셨어요? 아들이 처자식 혼자 먹여 살리는 것은 안쓰럽고 며느리는 남편보다 돈도 더 많이 주는 회사 다니면서 과도한 업무하고 가사일과 육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쓰럽지 않으신 것 같아 섭섭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부모님들에 비해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없어서 나쁘지 않게 여겨왔는데 살다 보니 이런 문제로 갈등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친정 부모님도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아시면서도 저희 만나면 남편에게 일하느라 수고 많다고 말해줘요.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야죠. 내 자식보다는 내 자식 배우자를 칭찬해주면 그게 다 내 자식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 같아서는 시부모님께 내가 돈을 훨씬 많이 버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따지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네요. 얼마 전에 아이를 시댁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녁에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셨는데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님은 자꾸 아이가 엄마 곧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하는데 확실히 남편하고 의논한 것이냐고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 그만두고 아이 엄마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커피나 마시고 돈이나 쓸어 다닐 것이 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엄마인 제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라고 했더니 아버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말대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편보다 근무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데 집안일은 내가 거의 다 한다고. 그런데도 남편에게 시부모님은 잔소리 한번 하신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곤하면 내가 더 피곤한데 남편은 주말에 늦잠 자고 저는 아이 데리고 나가서 이것저것 체험도 시켜준 것도 말씀드렸어요.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아쉬움에 주말에는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던 것인데 어머님과 아버님은 제가 아이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너무 서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하는 것에 대해 왜 시부모님과 상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남편과 충분히 상의했고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를 불러서 혼내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퇴직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평생 그러겠다는 것도 아니고 길어봐야 5년인데 그 기간 동안 남편 등골 빼먹을까 걱정되시냐고 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제가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집안일도 내가 거의 다 했으니 남편이 내 등골 빼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셨냐고 물었어요. 저도 현재 직업과 연봉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데 내 생각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더 중요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입학하면 아이 친구 엄마들과 커피숍에서 수다도 떨고 아이들 데리고 몰려다니면서 아이에게 추억을 남겨주고 싶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어른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라고 하시지만 그건 결국 제가 가정부도 해야 하고 애도 낳아서 키워야 하고 돈까지 많이 벌어와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얼떨떨해하고 계시는데 아이 데리고 나왔어요.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에게 전부 얘기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이 틀렸냐고, 당신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퇴직하는 것이 당신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 말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찬성하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불만 같은 거 전혀 없다고요? 남편에게 앞으로 내가 하던 집안일 다 하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에게 집안일 시키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기분 별로였는데 내가 당신에게 성질내면 싸우게 될까봐 그냥 내가 하고 말았다고. 앞으로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해서 한 결혼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시부모님과 당신이 내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이제 참아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찍 퇴근해서 집안일 남편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 돌봐주고 계신 지 몇 달 되었습니다. 돈은 안 받겠다고 하시는데 시부모님께 드리던 돈 엄마 계좌로 매달 입금시켰고요. 그동안 시부모님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너무 섭섭해서
먼저 연락해서 풀고 지내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어요. 2주 전에 시어머니 전화하셔서 섭섭한 것이 있으면 얘기로 풀고 지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주말에 시댁에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오해한 것이라고 하시며 제 경력이 아까워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과 얘기하는 동안 남편이 과일과 커피를 준비해 왔어요. 시부모님은 한참 제 마음을 달래주시는 척을 하시더니 그래도 그렇지 시부모 있는 데서 남편이 이런 것을 준비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께 그런 말씀 마시라고 하며 자기가 돈 잘 버는 마누라 덕에 짧은 기간에 대출도 다 갚고 아이도 낳고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시부모님 표정은 좋지 않으셨지만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요즘은 집안일도 이 사람이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희생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 표정 정말 가관이었는데 모른 채 하고 할 말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고 시부모님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지금처럼 제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말씀을 안 하신다면 이대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남편이 저에게 오히려 큰 소리치고 시부모님은 계속 고집 안 버리셨다면 남편과의 삶은 무의미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당장은 아니어도 이혼으로 갔겠죠. 앞으로 생색낼 것은 내고 할 말도 다 하고 살 생각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알아서 할 일에 시부모가 참견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네요. 잘하셨습니다. 말없이 희생하면 잘 모르는 게 사람 심리인가 봐요. 앞으로는 시부모님께 적당히 생색도 내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시면서 마음 편히 사세요. 이번 사연은 막장 시부모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나서 이혼한 전남편이 패가망신하고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돌싱입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고요. 몇 달 전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시원해서 이렇게 일신사에 글 보내요.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인간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편의상 전 남편이라 하겠습니다. 전 남편 놈 나이 많은 노래방 도우미랑 바람이 나서 이혼했거든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시어머니란 사람은 자기 아들 편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고 이혼하기는 했지만 상처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들은 전 남편의 소식이 너무 시원했어요. 그 상간녀에게 대출받아서 돈 퍼주다가 대출도 막히니까 그 여자는 집을 나가고 전 남편 놈과 부모는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솔직히 이 소식이 저의 정신건강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전 남편과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이 시댁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냥저냥 넘기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전부 반반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전 남편은 결혼 비용을 대출받았더군요. 전 남편은 직장을 다닌 지 10년 가까이 된 사람이었는데 돈을 모아놓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 집 생활비를 대줘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대출받은 돈을 제가 함께 벌어서 갚아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벌이였지만 집안일은 제가 다 했고 어린 나이에 저는 그래야 하나보다 했습니다. 시부모란 사람들은 제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가정교육을 들먹이며 저의 자존감을 짓밟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들먹이던 사람들이었죠. 아버님, 식사하세요.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정말 눈물 쏙 빠지도록 혼난 적이 있습니다. 시부모가 화가 난 이유는 진지 잡수세요라고 해야 하는데 식사하세요라고 해서 천하의 근본 없이 자란 사람이 된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사람들이죠. 또 제 가정교육을 들먹였던 일 중 하나가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을 자기야라고 불렀다는 것이었어요. 어른 앞에서 그런 호칭을 쓴다고 생난리를 치는데 매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부모에게 시달려서 원형탈모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사이코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시부모는 틈만 나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저를 짓밟고 남편은 못 본 채를 하니 소화도 잘 안 되고 괜히 몸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이유가 시집살이 스트레스 때문인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체하고 잠도 안 왔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한 지 반년 만에 남편이 바람이 나더군요. 남편의 바람 상대는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나이도 40대 중반인 여자였어요. 생각해보면 이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으니 그 여자에게 고마워해야 할까요? 남편 휴대폰에서 여보 자기 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게 되었고 물어봤더니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한 번 실수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며 잘 구슬려서 물어봤더니 전부 말하더라고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서 놀다가 연락처를 주고받고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돈도 엄청 쓰면서 만나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며 만났더라고요. 그 여자를 알게 된 지 몇 달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빚을 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부모에게 얘기했더니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오히려 저를 야단치는데 더 이상은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이혼하겠다고 말했더니 시모는 이런 걸로 이혼하면 다 이혼하겠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친정으로 갔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전 남편이란 놈은 순순히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이혼하고 몇 달간 혼자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이혼녀라고 우습게 알 것 같은 괜한 상상도 하게 되고 이렇게 살다가는 무슨 일 저지를 것 같아서 부모님 댁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저 참 바보 같고 답답하시죠? 사이다는 이제부터입니다. 얼마 전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는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서 결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친한 거래처 직원이 얘기해 주는데 정말 놀랍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전 남편은 그 여자와 자유롭게 만나고 연인 사이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몇 달 후에 전 남편은 거래처 직원에게 그 여자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네요. 결혼식은 안 하고 함께 살 것이라고 하면서 소개해 주는데 술자리에서 얼마나 내숭을 떨었는지 엄청 참한 여자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전 남편과 그 여자는 시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1차로 사이다인 게 그 여자는 전 남편을 어떻게 구슬렸는지 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윽박질러서 그 여자에게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전 남편이 없을 때 그 여자는 시부모를 막대하고 구박하고 그랬답니다. 거래처 직원도 확실한 것은 아니라면서 얘기해 주는데 그 여자가 시모 뺨을 때린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 얘기가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사이다인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애가 둘이나 있는 이혼녀였다고 해요. 전 남편에게는 노처녀라고 속여서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둘. 그 여자는 자기 아이들 불쌍하다고 하면서 전 남편에게 데리고 오자고 졸랐는데 전 남편은 시부모님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했답니다. 그 여자는 아이들이 그립다며 불쌍한 척 연기를 했고 전 남편은 돈이라도 보내주라며 돈을 주었대요. 그 전 남편이란 놈 월급으로 시부모까지 모시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 아이들에게 보낼 돈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부모 집을 담보대출 받아 보내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여자 친정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돈을 엄청 보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아이들 어렸을 때 집 나와서 아이들은 자기들 아빠와 잘 살고 있고 그 여자는 아이들을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여자가 그냥 돈을 빼먹으려고 한 짓이었고 자기 친정에 돈을 보낸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상속받은 것이 있다고 말했었는데 전 남편은 집도 넘어가게 생겼고 더 이상은 대출도 안 되고 해서 그 여자에게 돈 얘기를 꺼냈대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 여자는 바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거래처 직원이 얘기하는데 상속받은 것이 있는 사람이 노래방에서 일을 하겠냐고, 다 거짓말이었겠지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여자를 찾아가서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곧바로 신고하고 병원에 누웠대요.
경찰서 드나든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거래처 직원도 모른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의 사이다인 게 전 남편과 부모는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네요. 처음에 이 얘기를 거래처 직원이 해주는데 그 표독한 시어머니를 그 여자는 어떻게 이겨먹었는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암튼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더 못된 사람을 만나서 패가망신한 것이 시원합니다. 이혼 후부터 몇 년간은 너무 분해서 악몽도 꾸고 혼자 있을 때 시부모와 전남편에게 욕하고 그럴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들은 더한 진상 만나면 꼼짝도 못하는 것 같네요. 사이다 인과응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쓰니님이 이제 마음 편히 사실 수 있다니 정말 잘 됐네요. 이번 사연은 막장으로 살아온 친정엄마와 인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막장 인생은 자식에게도 버림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정엄마와 연락을 끊고 산지 2년이 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천하의 못된 딸이라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겠네요. 엄마와 연락을 끊고 지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아버지는 평생 일밖에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배움이 길지 못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몸으로 하시는 일을 하시며 사셨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15살 때부터 공장에서 멸시당하며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저와 오빠가 태어나니 가장이라는 책임감에 저희 아버지는 철야, 야근 같은 것을 엄청 하셨습니다. 항상 기름때가 묻어있는 손,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를 어린 저는 부끄럽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 아버지들의 양복 입은 모습을 보며 저는 많이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웃는 표정이셨고 저를 보기만 하면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등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이라는 퉁명스러운 말로 아버지와 대화를 피하곤 했네요.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집안을 뒤집어 놓곤 했던 사람입니다. 중간에 바람도 피우고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어디에 그렇게 썼는지 모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람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은 돈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엄마이지만 자식들 생각해서 이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저는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려 해도 돈이 없으니 못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알바를 병행하며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빨리 취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초등학생일 때부터 포기하고 인내하는 습관이 들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고3 2학기 때부터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나중에 정직원이 되어 20년 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30살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맞벌이하며 부족하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고생만 하시던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빚은 상속 포기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엄마가 진 빚이란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엄마와 일을 하다 말다 하는 한량 같은 오빠였습니다. 아버지는 아프셔서 일을 하다 말다 하시니 저만 보면 매번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가족이라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돈을 주곤 했어요. 아빠를 위해서 돈을 주었던 것이었죠. 오빠는 저를 보면 매번 자신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동업으로 할 것인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2천만 원씩 2번을 빌려주었습니다. 오빠 말로는 뭐가 어떻게 되어 운이 나빠 사업이 잘 안 되었다고 했지만 그 사업이라는 것을 진짜로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만나 3년간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기로 했을 때 제 수중에는 1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남아 있더라고요.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니 남편을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던 남편은 제 상황을 모두 이해해 주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엄마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 이상 돈을 드릴 수 없으니 오빠와 엄마가 알아서 돈을 벌어서 살아야 한다고요. 엄마와 오빠는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 뒤에 엄마는 저에게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제가 강하게 거절을 했는데 엄마는 저보고 부모도 몰라보는 년이라고 하면서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2년 정도 엄마와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가끔 이모들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자식이 그렇게 엄마를 나몰라라 하면 되겠냐고 전화나 문자가 오는데 그럴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 번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도와주자고 했지만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한 이후로 친정에 대한 얘기는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 알겠더군요. 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란 것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세요? 한 번은 시댁에서 시아버지가 뜬금없이 "우리 딸 괜찮니?" 라고 하시는 바람에 시부모님에게 주사를 부리는 것처럼 그동안 제가 살아온 얘기를 울면서 정신없이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몇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함께 울어주셨고 시아버지는 계속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한 달 전에 엄마에게 전화가 또 왔는데 받지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매번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엄마 전화 받지 말걸 이라고 후회를 하면서도 궁금하니 받게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또 돈 얘기였습니다. 이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만하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결혼할 때 1억도 넘게 모았을 텐데 집에 돈 들어가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벌어온 돈도 엄마 위해서만 썼던 사람이라서 이제는 아빠에게 미안해서라도 엄마에게 돈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가족들 위해 고생하신 아버지를 위해 돈을 주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만 자식이냐고 이제는 오빠에게 의지하라고 했더니 오빠는 집을 나가서 몇 달째 소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바람이나 피우고 아빠가 벌어온 돈 남자에게 갖다 바친 엄마에게 지금까지 이 정도 했으면 넘치도록 했다고 말했더니 누가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빠가 다 얘기했어. 라고 소리 지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아빠 돈으로 자식들 나몰라라 하면서 혼자 즐기며 살아온 엄마, 이제는 엄마로 생각 안 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엄마와 다시는 연락도 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고생해서 벌어온 돈으로 남자에게 환심 사려고 돈을 펑펑 써댄 엄마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어려서 잘 모르고 가족이니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엄마와 오빠에게 돈을 주었던 것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계셨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잊고 마음 편히 살려고요.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엄마와 엮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고생만 하셨던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이제 아버지가 계신 추모원만이 저의 친정이라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음 약해지지 않으시길 바래요. 다행히 좋은 시댁과 남편을 만났으니 친정은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엄마가 안 계신 것으로 모멸감을 주던 예비시모를 시원하게 참교육하고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살 여자고요. 남친과 결혼하기로 했고 양가의 인사 먼저 드리려고 남친 부모님께 교제 사실 알리러 갔다가 남친 뺨 때리고 집에 오는 길에 펑펑 울었습니다. 제 직업은 교사이고 남친은 일반 회사원이에요. 월급은 비슷하고 사귄 지는 2년 되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 올렸다가 비난받는 것을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저는 그런 허영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업을 굳이 밝힌 이유는 제가 엄마가 안 계신 것 빼고는 남친 어머니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원래 결혼하기로 확실히 마음을 먹기 전에는 사귀는 사람의 부모님을 뵙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귀는 것을 남친 부모님도 아시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 얘기가 오가고 해서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간 것은 아니었고 교제 사실을 알리는 정도로 생각하고 남친 집에 갔어요. 남친 아버님이 양주를 좋아하신다 해서 양주 한 병과 꽃다발 사갔고요. 참고로 저는 엄마가 안 계세요.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친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남친 부모님은 모르셨어요. 남친 집에 도착해서 보니 저녁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아버님께 양주 드리고 어머님께 꽃다발 드리고 인사하고 바로 식탁에 앉아서 식사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가족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죠.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장사하신다고 별 생각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넌 왜 이런 걸 미리 말을 안 하니?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놀라서 지금 하신 말씀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어려운 자리라서 묻지 못하고 참았습니다. 식사 중에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냐고 물으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니 뜬금없이 방긋 웃으시며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를 꼭 물어봐야 해서 묻는다면 이런 걸 물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친 어머님의 말투는 당연히 물어볼 걸 물어본다는 식이었습니다. 남친 어머님이 방긋 웃으신 이유는 대충 알겠더라고요.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것이라면 유전병 같은 것이 걱정되었을 텐데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 반가웠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엄마 돌아가신 이유를 말하는 제 앞에서 방긋 웃는다는 거 정말 배려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 아닐까요? 식사 중에 국이 맛있길래 제가 더 먹겠다고 말했더니 어머님은 잘 먹어서 좋다고 하고는 엄마 없이 자라서 이런 집밥이 그리웠지. 앞으로 종종 와서 먹고 가. 라고 하시는데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정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말씀의 뉘앙스는 정이 담긴 말씀은 아니었어요. 서러워서 울컥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요리를 잘하셔서 딱히 집밥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은 없어요. 여기까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는데 저는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이 과일을 내오시면서 아이고 우리 땡땡이 엄마 없이도 똑부러지게 잘 자란 줄 알았더니 아직 배울 게 많구나. 이런 자리에서는 식사 맛있게 했다고 말한 다음 과일은 직접 깎는 거야. 엄마가 땡땡이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땡땡이가 밖에서 그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혼자 힘들게 키워준 아버지 욕먹이는 거야. 알겠지? 이러시더군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못 참겠더라고요. 남친이 재벌이라 해도 돌아가신 엄마, 혼자 다 큰 자식들 보살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아빠를 제 앞에서 대놓고 욕하는 사람의 자식과는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욕먹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방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버님에게만 말하는 것처럼 거봐요. 편부모 밑에서 자라면 뭐 하나가 부족해도 부족한 거야. 어른이 한마디 했다고. 나가지 않으면 무슨 일 벌일지 몰라서 도망치듯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아버님에게만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작게 말하는 듯 했지만 저에게 분명히 들렸고 분명 저 들으라고 한 소리였어요. 저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남친 부모님 앞에서 우린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고 나오는데 남친이 저를 붙잡길래 남친 뺨 한 대 치고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울었네요. 집에 누가 있을까봐 최대한 울었던 흔적 없애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적할 만한 것도 아닌 일로 지적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를 들먹이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겠지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친에게 계속 전화가 왔고 한 번 통화를 길게 했습니다. 저는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친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요. 남친의 변명은 이랬습니다. 엄마는 네가 아버지만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당황하셨다.
가엾게 여겼고 그래서 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다. 네가 국 더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집밥이 그립지 않냐? 자주 먹으러 와라 했던 말. 과잉 친절을 베푸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다. 마지막에 혀를 차시며 한 말은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하지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여자친구 온다고 식사도 혼자 다 차리고 설거지도 혼자 다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껏 과일 가져왔더니 깎지도 않고 멀뚱멀뚱 앉아 있는 게 사실 나도 좀 서운했다. 그건 입장 차이가 아니겠냐? 긴 통화를 했지만 결론은 없었어요. 식사 맛있게 차려주셨고, 과일 정도는 충분히 제가 깎겠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기분이 상할 수는 있지만, 안 계신 엄마를 들먹거린다는 것은 수준이 밑바닥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습니다. 남친과 통화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확실히 끝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엄마가 계셨다면 엄마가 제 편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딴 놈 만나지 말라고, 당장 따라 나오라고, 같이 가서 그 미친 여자한테 따지러 가자고, 그걸 그래 그 놈 뺨 한 대만 치고 왔냐고, 그 여자 뺨을 치고 와야지. 화통한 성격인 엄마는 분명 이러셨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남친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친이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으니 어머님에게 난리를 쳤다고 하며 저에게 기분 풀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전혀 기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음 정리가 확실하게 되니 이런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제 마음 남친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아서 그냥 넘겼는데 같은 번호로 전화가 몇 번 오더라고요. 제가 남친 전화를 안 받으니 남친이 다른 전화로 전화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남친 어머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받아보니 남친 어머님이었어요. 생각 외로 사과를 먼저 하셨습니다. 저도 어른 앞에서 남친 뺨을 치고 휙 일어나서 나온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고 사과드렸고요. 자주 놀러 오라고 하시는 말에 남친과 헤어지기로 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더 이상 뭘 바라냐고 하시더군요.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바라는 것 없고 남친과 헤어질 것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통화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왜 헤어지냐고 본인이 뭘 더 어떻게 하기를 바라냐고 하시더라고요. 나를 낮추고 싶은 어머님의 마음, 나를 낮추면 아들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수준, 나를 낮추고는 싶은데 엄마 안 계시는 것 말고는 어떻게 해볼 것이 없어서 그러셨던 것 같다고, 남친과 헤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못 배운 어머님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이러시면서 또 제가 엄마가 안 계신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때는 화도 안 났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이 이런 분인 것을 모르고 남친과 결혼했다면 나도 나지만 우리 아빠와 동생까지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인데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가 도와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더니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소리 지르며 전화를 끊더군요. 남친에게 톡이 왔는데 읽지도 않고 차단해 버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가 도와준 것이라는 말은 남친 어머님에게 정 떼려고 한 말이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교육자로서 남친 뺨을 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만 하느라 세상에 대해 배운 것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스스로 꼬인 팔자를 만들 정도로 공부만 하는 멍청이는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멍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마가 계셨다면 칭찬해 주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글을 적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네요.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는 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 남의 약점이라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게 본인 수준 낮은 것을 광고하는 것인데 말이죠.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서 쓰니님을 도와주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똑소리 나는 딸을 보며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무능력하면서 가부장적인 남편을
시원하게 버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기생충 같은 사람, 늦게나마 시원하게 잘 버리셨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봄에 싱글맘이 된 여자입니다. 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혼을 망설였지만 결론은 이혼만이 답이더라고요. 놀고 먹으면서도 혼자만 잘난 남편이 제가 버리겠다고 했더니 들러부터 안 떨어지려고 하더군요. 진작 버렸어야 하는 것을 우유부단해서 시간을 끌었던 제 자신이 좀 한심하긴 하지만 결국은 시원하게 버렸습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근무했고 남편은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고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 연봉은 3,600 정도였고 남편은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혼집 자금은 친정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아 제가 마련했고 대출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시댁에서는 500만 원 지원해 주신 것이 전부였어요. 결혼식 때 저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친정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시댁에서는 시부모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둘이 벌어서 500 좀 넘는 돈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 갚으면서 조금 저축도 하고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친정은 멀어서 자주 못 갔고 시댁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주말마다 오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시댁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말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이 내복 한번 사준 것이 전부인 시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고생한다는 것은 생각해 주셔서 시부모님은 저를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제가 자란 환경과는 너무 달랐어요. 시댁 분위기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죠. 가부장적인 시아버지, 사고치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시어머니는 항상 사이가 안 좋은데 시댁에 가면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고 뭘 좀 알 나이가 되니 시댁의 그런 모습을 배울까 걱정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결혼했으면 집안 분위기를 잘 익혀서 따라와야 한다고 하며 이것저것 바라는 것도 많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릴 틈도 없었어요. 매일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으니까요. 그만큼 저는 힘들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잘해주시려 노력은 하시는데 저는 쉬고만 싶고 그냥 시댁에서 안 불렀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하면 남편은 시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멀지도 않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하니 싸우기 싫어서 가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전화 한 번 안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잔소리 한 번 안 하셨고 저도 남편에게 친정에 전화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양가의 형평성 문제도 있었지만 진짜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와 점점 닮아갔던 것이죠.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자기만 옳고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늘이라고 뼈 있는 농담을 자주 했어요. 말다툼을 하면 제가 다 잘못했고 본인이 화내는 것은 모두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욕도 하고 물건도 발로 차는 과격한 행동도 했고 어찌나 집요하게 따지는지 항상 저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이고 성격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더군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제가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본인은 집에 있으면 집안일은 본인이 하는 것인데 남편은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집안일을 제가 다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나면 아이 등원시키고 청소기 돌리는 것만 했습니다. 아이 하원시키는 것도 한참을 안 하다가 남편이 하게 되었고요. 퇴근하면 저는 저녁 준비하고 아이 씻기고 빨래 개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녁을 먹고 외출을 했고요. 본인 작업을 하거나 친구들 만나러 가서 2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아침에 겨우 일어나 아이 등원도 겨우 시키고 낮에는 아마 자고 있었겠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낮에도 항상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니라고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도 좀 하면서 낮에 작업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해온 방식으로 밤에 작업을 해야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버는 돈으로 새 식구 생활비와 대출금까지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해서 보험을 해약하게 되고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낮에 아르바이트라도 하길 바랬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밖에 나가서 커피숍, 편의점 많이 이용하고 차를 끌고 친구 만나러 고속도로 타고 1시간 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한 달에 통행료 기름값과 차 유지 비용까지 하면 몇십만 원 우습게 나갔습니다. 남편이 예술 쪽으로 일을 하는데 저는 남편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적인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고 추임새라도 넣어주면 좋았겠지만 잘 알아듣지도 못했고 삶이 너무 지쳐서 남편의 얘기 들어줄 기력도 없었습니다. 몇 번 싸우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대판 싸웠을 때는 남편이 저에게 성공하면 저랑 같이 안 산다고 하더군요. 대화 통하는 사람과 살 것이라고 하며 아이는 저보고 키우라고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성공을 하던 거지가 되던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게으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빠 밑에서 자라면 아이 미래가 뻔한데 아이는 당연히 내가 키울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판 싸우고 남편은 집을 나갔는데 저는 그때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들어오더니 남편은 싸울 때 제가 심하게 말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이러면서 어떻게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니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싫더라고요. 나중에 당신이 성공할 일은 단 1%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지적하고 언성을 높이는 가부장적이고 무능력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고마운 줄이나 알고 살면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는 진짜 버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예술은 인성이 그렇게 글러먹어야 성공하는 것이냐고 수입이 없어도 꾸준히 성실하면 모를까 놀면서 잘난 척이나 하는 사람은 거지 아니면 도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는데 계속 말없이 있더니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에 시부모님도 찾아오셔서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남편에게 했던 말 그대로 해드렸어요. 아버님은 저에게 여자가 어쩌고 하시길래 능력도 없는 주제에 잘난 척만 하는 남자는 여자한테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저를 언성 높여가며 설득하려 하는데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했지만 당신은 변화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라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혼 안 해주면 소송 이혼을 할 것이라고 했더니 이혼해 주더군요. 저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가끔 문자를 주고받는데 부모님 집에서 한동안 살다가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받아요. 다 큰 아들이 놀고 먹으면서 넉넉하지도 못한 부모에게 돈 타서 쓰고 있으니 싸우게 되었겠죠. 시부모님이었던 분들도 참 어이없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나름 성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잘해주라고 했으면서 결국은 남편을 내쫓았으니 말이죠. 아이와 둘이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아이가 눈을 깜빡거리는 틱이 왔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욕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결혼 생활 중에도 내가 더 현명하고 지혜로웠다면 남편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며 버티고 버텼던 제 자신이 참 한심했다는 것을 지금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쓰니님은 책임감으로 견디신 거겠죠. 견딜 만큼 견디셨고 참을 만큼 참으셔서 지금 후회가 없는 걸 거예요. 늦게나마 결단을 내리고 아이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이 키우는 애완동물을 잡아먹자고 하며 킥킥거리던 신우를 울고불고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어이가 없어서 가끔 생각이 납니다. 신우가 하도 미친 사람 같은 말을 해서 저도 작정하고 신우 속 뒤집는 말을 한 번 했는데 신우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발광을 하더라고요. 시원하기도 했지만 왜 진작에 뒤집어 엎지 못하고 참고 살았나 후회도 됩니다. 저희 집에서 그때 대성통곡하고 간 이후로 신우를 몇 번 만나서 신우가 했던 짓 똑같이 돌려주었더니 이젠 신우가 저를 피해요. 저는 시골에 살고 있고 토끼 4마리와 닭 10마리를 키웁니다. 읍내에서 좀 떨어진 외곽에 살면서 틈틈이 텃밭도 가꾸면서 살고 있어요. 읍내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근무하는 시간이 6시간도 채 안 되니 평일에도 시간이 좀 돼요. 40도 안 된 나이에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이 답답하지 않냐고 친구들이 물어보곤 하는데 저는 이 생활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남편도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밭일도 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요.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하는 불편함을 빼고는 별 불만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기도 싫은 신우는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남들이 들어서 기분 나쁠 말을 자기는 잘도 하면서 남들은 자기 기분 나쁠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언니라고 불렀는데 결혼하고 나서 언니라고 했다가 눈물 쏙 빠지도록 혼났습니다. 신우에게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요. 처음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 언니라 부르지 말고 형님이라 불러라 하고 나서 안 고치면 뭐라 하던가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생각 없이 언니라 부른 것인데 그게 그렇게 다짜고짜 화를 내며 혼낼 일이었을까요? 이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이 화가 나서 신우와 대판 싸웠습니다. 신우는 시부모님에게 가서 남편을 마누라 편 만드는 팔불출이라고 엄청 험담을 했고요. 시어머니도 문제죠. 시댁에 가면 아버님과 저와 남편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신우는 시어머니와 방에 누워만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파서 다 죽어가는 분이시지만 딱히 아픈 곳은 없는 분이에요. 말로는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지만 정말 건강한 분입니다. 신우도 시어머니를 닮아 아프다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살아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쌍으로 아프다 아프다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신우는 읍내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친 신우는 평소에 제가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가 키우는 닭과 토끼를 잡아먹자고 했습니다. 토끼탕을 끓이자는 둥, 오늘은 백숙이 땡긴다는 둥, 복날이니 삼계탕을 끓여 먹자는 둥 이러면서 킥킥거렸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 장난으로 한 말에 뭘 그렇게 정색을 하냐고 오히려 지랄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싫다는데도 계속하는 것이 장난이고 농담일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토끼와 닭도 사람 손 타면 주인을 알아보고 잘 따라요. 다리에 몸을 비비기도 하고 닭은 병아리 때부터 키우면 부리를 손에 비비고 그래요. 토끼는 굴을 파서 탈출하면 잡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토끼는 제가 부르면 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강아지나 사람 잘 따르는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남편은 기르는 토끼와 닭 때문에 닭고기는 안 먹게 될 정도였어요. 시골 어르신들은 저희에게 별나다고 짐승한테 뭘 그리 잘해주냐고 하시는데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지난 여름에 날도 더운데 동네 어르신 두 분이 저희 집 닭을 보고는 통통해서 만나겠다면서 복날에 먹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런 소리 하실 거면 나가시라고 한번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어요. 시부모님 아는 분들이었는데 예의고 뭐고 못 참겠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웃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르는 토끼와 닭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들을 볼 때마다 맛있겠다 잡아먹자 하며 킥킥거리는 신우에게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자기도 애지중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이런 말뿐만 아니라 더 심한 말도 신우는 가끔 했는데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장난도 한두 번이지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하고 한 번은 실실 웃으면서 진짜 닭을 잡으려는 신용을 하길래 제가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신우에게 형님 네 집 개나 데려와요. 된장 바르게 해버렸습니다. 이 말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신우에게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이고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니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형님이란 사람 자기 앞에서 보신이란 말만 꺼내도 개거품을 무는 사람이면서 제가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 애들에게 자기가 하는 말은 장난이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자기 자식 같은 애한테 그런 소리 했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럼 형님은 내가 자식같이 기르는 애들한테 맨날 잡아먹자고 한 것은 괜찮은 것이냐고 했더니 강아지랑 닭이랑 같냐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얘네들 나 보면 졸졸 따라오는 거 형님도 보지 않았냐고 했더니 저에게 야만인 같은 소리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애들은 형님이 키우는 강아지랑 같은 애완동물인데 내가 한 말만 잘못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신우가 울면서 소리소리 지르니까 남편이 신우에게 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네 애들 있는 데서도 우리 애들 잡아먹자고 지랄 떨던 년이잖아. 그따위로 행동해서 네 새끼들 정상인 되겠어? 이랬더니 신우는 자기 자식들한테까지 악담을 했다고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정말 미친이라는 말이 나올 뻔했네요.
강아지, 고양이만 반려동물 자격이 있고 토끼와 닭은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키우는 애들은 미물이고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는 인격체라 생각하는 신우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신우가 또 우리 애들에게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하면 신우네 강아지 된장 바르게 데려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만 하면 얼굴까지 새빨개지는데 신우에게 제가 그러죠. 장난으로 한 말에 뭘 그렇게 얼굴까지 빨개지냐고요. 진작에 이렇게 나갈 걸 괜히 참으면서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참다 보니 저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은데 신우는 누가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난리 나는 성격이니 신우를 상대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앞에서 신우가 헛소리를 할 때마다 똑같이 해줄 생각이에요. 싫다는데 계속 해놓고 장난이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하지 말라는데 계속하면 그 반응이 재밌어서 하는 짓이잖아요. 못된 신우, 쓰니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할 때까지 계속 응징해 주세요. 이번 사연은 손윗동서가 임산부인 쓰니님을 위협하길래 남편이 나서서 형님의 따귀를 때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임신 6개월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창피해서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네요.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이 형수인 형님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형님은 고소한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폭은 어떤 상황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남편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형님에게 사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고요. 임신하고 산부인과에 가면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심장은 잘 뛰고 있는지 보고 오다가 지난달에 드디어 아이 성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기본적인 아기용품을 구입해 놓았어요. 성별을 알게 된 후에 사려고 생각해 둔 것들도 있었고요. 결혼하고 곧바로 아기를 가지려고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아기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랑과 저는 아기가 생기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터라 아기용품 고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 시댁에 다녀왔는데 양손에 아기용품을 한가득 안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차에 가서 시어머니가 주신 반찬을 가지고 왔고요. 시어머니께 전화로 반찬 잘 먹겠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여쭤보니 아기 용품들은 형님이 준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싫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아이인 만큼 저와 신랑이 고른 새 것들로 다 입히고 쓰게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언니가 한번 말하더라고요. 아기 용품 누가 준다고 하면 무조건 받으라고요. 받아서 쓸 것만 쓰고 버리면 된다고. 생각지도 못한 유용한 것들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요. 일단은 형님에게 문자로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의 답장, 고맙긴 15만 원만 계좌로 넣어주면 돼. 이거 읽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깜짝 놀랐네요.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아기용품 많이 준비해 놓았고 전부 새 것들로 해주고 싶었는데 두돌된 아이가 있는 형님이 본인 아기가 쓰던 물건 저희에게 강매한 것 같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그럼 그냥 새 거 살게요. 나중에 시댁에 다시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저에게 정이 없다나요? 본인도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게 다 사람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형님이랑은 친하지도 않아요. 남편과 아주버님도 그렇게 많이 친하게 지내는 형제간도 아니고요. 명절이나 무슨 일 있을 때 보는 정도거든요. 형님은 평소 행동도 좀 얌체 같은 행동을 하던 사람이라 그 물건을 받고 돈 주기도 싫었습니다. 아주버님 첫째는 올해 입학했는데 남편을 만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라 제가 뭘 해주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두돌된 형님네 둘째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직후부터 저와 남편이 이것저것 많이 사줬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쓰던 물건 강매이니 정말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뭐 암튼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형님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남편도 열받아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형님이 보낸 물건들을 남편이 시댁에 다시 갖다 놓았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왜 도로 가져왔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은 사실대로 말했더니 어머님도 형님에게 좀 화가 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형님이 전화를 했길래 받아보니 어머님과 자기를 이간질했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라고 했더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데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태교에 안 좋을까봐 남편을 바꿔주었습니다.
남편도 언성을 높이면서 형님과 싸우듯이 말했습니다. 형님의 말은 자기가 제시한 금액이 물건들에 비하면 정말 소액인데 그걸 왜 안 받냐는 것과 그걸 시어머니에게 왜 얘기해서 자기를 치사한 사람 만드냐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필요도 없는 것을 주고 돈을 받으려는 것이 말이 되냐? 돈이 필요하면 직거래로 팔아라. 우리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고요. 아주버님까지 나서서 남편과 전화로 싸우더라고요. 일이 커져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남편이 뭘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시어머니가 주말에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시댁에 갔더니 아주버님과 형님은 벌써 와 있더라고요. 먼저 와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다 얘기했는지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사과를 하고 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부모님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랫사람이니 사과를 하면 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고요. 잘못이 있으면 사과를 하겠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무슨 사과냐고 했습니다. 형님은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해서 일이 커진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쓰던 물건을 보내놓고는 돈을 보내라는데 필요 없어서 돌려보낸 것뿐이라고 말했고요. 형님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 윗사람에게 그따위로 행동하냐고 하더군요. 남편이 임신한 사람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고요. 형님은 저에게 가까이 와서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도 그런 경우에 참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임신 중이니 언성을 높이거나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만하라고 말을 하는데 계속 저에게 위협하듯이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형님을 남편이 돌려 세워서 따귀를 때렸습니다. 형님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아주버님도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은 씩 웃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될 사람인데 내 애는 내가 지켜야지. 이러더군요. 그리고 지금부터 일부러 소리 질러서 우리 아이 위협하는 사람은 가족이고 뭐고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울고 있고 시부모님은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다고 하고 계시더군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가더니 형수가 저 따위로 미친 행동을 하면 말려야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냐고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데리고 나오면서 시부모님께 우리 이제 여기 안 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서 차를 타고 오는데 놀란 가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는데 오빠가 미안해할 것이 뭐가 있냐고 했더니 시부모님이 공정하지 못해서 이런 사단이 난 것이라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괜찮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형님이 계속 나를 위협하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랬으면 태교에 더 안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형님은 저에게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이틀 정도 답장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문자가 오더군요. 감히 형수 따귀를 때려? 고소할 거야. 이런 내용이었는데 문자가 올 때마다 저는 맞을 짓을 했으니 맞은 거죠. 고소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고 윗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아빠인데 아이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형님이 문자를 보냈길래 아이를 지켜주려는 멋진 아빠를 둬서 우리 아이는 멋지게 클 거예요. 정신 나간 엄마 밑에서 자라는 형님 아이들이나 걱정하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답장을 안 했던 이틀간은 신나서 문자를 하더니 제가 형님 열받을 만한 답장을 계속 보내니 문자가 없더군요. 형님이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윗사람을 때린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남편도 저도 반성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기를 위협하는데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형수는 아기를 위협하면 시동생 부부가 벌벌 떨 줄 알았나 봅니다. 강한 대처 참 잘한 것 같네요.